태음인, 소양인, 소음인 중에서 네. 성욕이 제일 많은 건 어느 인인가요? 저희가 책에서 배울 때는 하고 합니다. 아, 네, 마른 장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첫 번째 촬영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. 요즘 사람들이 친해지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뭔지 아세요? 네. 혹시 MBTI가 뭐냐고. MBTI, 그쵸. 원장님은 MBTI가 어떻게 되나요? 전 INTP입니다. INTP. 네. 이 한의학 쪽에서도 네네네네.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. 특히 그게 유명한 사상 체질이 있죠? 네,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태양인, 네. 태음인, 네. 소음인, 네. 소양인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 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네. 요 체질적으로 나눠지는 이 태양인, 태음인, 소음인, 소양인 네. 그분들의 네. 각게 맞는 다이어트가 있는지 네네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태양인, 태음인, 소양인, 소음인에 대해서 이야기 네. 한번 해주세요. 태양인은 이제 사실 가장 없는 체질이기도 해요.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분이 태양인이다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비율상으로 1%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태양인의 신체적인 특징은 일단 몸집이 엄청 크고 이제 체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 용어지만 소화기 쪽의 병이 또 많기도 해요. 태양인의 그런 뭐 장점이나 단점은 따로 있나요? 장점은 태양인은 굉장히 활발하고 거의 뭐 리더 같은 사람이고 제가 뭐 조심스럽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인에 좀 가까운 이제 성향이나 성격을 보여요. 소음인이 그래도 약간 비율상 좀 적어요. 태음인과 소양인이 좀 많은 편이에요. 한국 사람들은.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몸집을 보면은 배나 엉덩이, 허리 이 중심 쪽이 발달한 분들이에요. 그런 쪽이 쉽게 살이 찌고 어깨는 좁고 이제 배나 엉덩이 이런 쪽이 발달해 있어요. 소양인들이 이제 어깨가 좀 벌어져 있고 허리가 잘록하고 이제 머리도 좀 작은 편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요새 시대에 인기가 많은 그런 쪽이거든요. 아, 소양인이. 네. 이분들은 살이 찐다면 상체가 발달해요. 상체가 발달해갖고 상체 쪽에 좀 살이 많이 이제 찌기도 하고 팔뚝살 이런 쪽 위쪽에 있는 살이 좀 발달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살이 쉽게 잘 찌진 않아요. 이분들은 하체가 발달해 있거든요. 그래서 남들보다는 위에는 왜소한데 이제 다리가 굵다든가 허벅지가 굵다든가 종아리가 굵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제 마르신 소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도 많아요. 운동을 하셔도 그분들은 상체는 그래도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하체는 잘 안 빠지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속합니다.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살이 찌고 이분들은 호흡기가 약하거든요. 뭔가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이 약해요.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소양인들은 몸에 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용광로 같거든요. 이제 용광로 같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먹어요. 먹방을 찍고 막 이제 덩치가 크신 분들은 소양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.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네. 어느 쪽의 비율이 제일 높습니까? 이게 적당히 찌신 분들 그러니까 고도비만이 아니신 분들은 태음인이 많아요. 근데 진짜 고도비만들은 소양인이 또 많습니다.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얼굴 조그만데 몸이 이렇게 큰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소양인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. 소양인 경우도 많고 소음인인 경우도 있으세요. 근데 거기서 얼굴이 작은데 상체가 발달돼 있고 그러신 분들은 소양인이시고 얼굴도 작고 상체까지는 괜찮으신데 핫둥이가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소음인이신 경우가 있습니다. 체질별 다이어트 한약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? 태음인은 땀을 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율무차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. 땀을 흘리시도록 유산소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하시고요.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거든요. 몸에 있는 수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변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소양인들을 관리를 할 때 쉽게 말해서 똥 잘 싸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. 소음인들은 사실 다이어트 하실 때 아까처럼 뭐 땀을 내거나 뭔가 이제 밖으로 이제 그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은 몸 자체가 차갑거든요.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하는데 뭐 생강차나 뭐 이런 것들
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. 태음인, 소양인, 소음인 중에서 네. 성욕이 제일 많은 건 어느 인인가요? 저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소음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. 아, 소음인이. 네, 마른 장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몸에 뭔가 노폐물이 많이 껴있는 사람들보다는 적당하게 이제 마르신 분들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, 그리고 이제 소음이 자체가 생식기 쪽에 잘 발달해 있는 체형이기도 해요. 네. 근데 한의학과 성은 네.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나요? 그렇죠. 원래 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나오기 전에 정력제 이런 것들은 다 저희의 영역이었거든요. 내가 소음인이나 뭐 소양인인데 태음인으로 몸이 바뀌었다. 체질이나 모든 성향들이 네.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? 그 사실 원래 체질 의학에서는 체질을 안 바뀐다고 해요. 근데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떤 주변 환경을 많이 받으면은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엄밀하게 말하면 태음인이 소음인의 성향, 소양인의 성향, 태양인의 성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비율이 더 많다 뿐이지.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태음인, 소음인, 소양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래도 좀 다이어트 관련돼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. 배가 많이 나왔고 엉덩이가 발달해 있고 그리고 어깨가 좁고 왜소한 사람이라면은 땀을 많이 흘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런 분들은 순환이 항상 떨어지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푸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,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쉴 새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음식에 대한 컨트롤이 가장 이제 중요해요. 위장도 일종의 근육이기도 하고, 이게 영원히 그 닳지 않고 쓰는 기계는 아니에요. 많이 쓰면 쓸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소화기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먹으면은 여기서 위장병이 나기도 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쌓여요.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에 2끼를 드시든 3끼를 드시든 식사를 하고 서너 시간 이상 공복을 꼭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마지막으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따뜻하게 체온 관리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찬 거를 너무 많이 드신다든가 그런 게 별 도움은 안 되시고, 열을 올리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. 이분들은 하체만 살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건가요? 그러면? 족욕이나 반신욕 추천드립니다. 사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처방도 하지만 직접 얘를 순환이 잘 되도록 약침 치료나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병행을 해요. 그냥 이제 약만 처방해드리고 이게 다 빠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분이기도 합니다. 오늘도 그런 좋은 억양과 말투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